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 위기 마함 해봅시다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라디오 방송을 기후 위기 마함 해봅시다 이 방송을 시작한 지 딱 1년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는 했는데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을 들으시면서도 묵묵히 이렇게 1년 동안 청취해 주신 우리 남해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시작할까요? 네, Die for You라는 노래를 딘이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예, 듣고 오겠습니다. I don't wanna go till everything comes crashing down. You're the one I want when everything comes crashing down. 그냥 왠지 난 너가 돌아올 것 같은데. I don't wanna go till everything comes crashing down. You're the one I want when everything comes crashing down. Could you tell me once again? 날 안아줬던 그날처럼 오늘도 비가 오고 있어. Could you kill me once again? Cause I know I'll be loving you. I'll be loving you. I'm still loving you. Baby, you know I'll die for you. 네가 떠오르면 나는 미쳐. 사실 아직 안 믿겨. 잊었을지도 모르지만 let you know. 어떤 멜로디도 그 어떤 스토리도 내겐 내 잔상일 뿐인데. I know it is way too late. I know it is way too crazy. But if you give me one more chance, could you tell me once again? 날 떠나갔던 그날부터 하루도 잊은 적 없어. 난 could you kill me once again? Cause I know, you know, I'll be loving you. I'll be loving you. What's wrong? Baby, you know I'd die for you. I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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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for you. 예, Die for You. 그게 좀 생략됐네요. 앞에가 I will. 예,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을까요? 대단하죠. 정말 우리가 기후 위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과연 죽을 만큼 노력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부산에서 살았는데요. 거제동 쪽에서 살았습니다. 자라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실업계를 갔거든요. 저는 뭐 대학을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빨리 취직을 해야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실업계를 가서 뭐 실업계를 갔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제가 또 신문 배달을 좀 했었거든요. 아침 새벽에. 그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실업기는 그 3학년 2학기 때가 되면 취업을 나갑니다. 실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찍 취업을 나가죠. 그래서 뭐 그, 그때 상태는 제가 그 새벽 시장이라고 사상에 있습니다. 그 시장에 그쪽 회사에 제가 취직을 한 상태에서 신문 배달은 또 누가 배달할 사람이 있어야 인계를 해줘야 또 신문 배달을 그만둘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무언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제가 사람을 구할 때까지 신문 배달도 하면서 이제 낮에는 사상까지 가서 일을 하고 밤에 이제 퇴근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8시간 근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12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아침에 8시부터 해서 저녁에 한 7시쯤에 7시에서 8시 좀 마쳤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중노동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서 몸이 피곤한 모양입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잠결에 큰 차도를 건너다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0분 버스라고 있습니다. 10분 버스. 거기에 부딪혀서 제가 2달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거의 기억상실증이 걸렸다 보시면 됩니다. 단기 기억상실증인데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때 당시에는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뭐 다른 건 다 기억이 나던데 두 달 동안 제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사람들한테 좀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죽음을 경험해보니 뭐 죽음을 경험해봤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의식을 깨우고 나서 보니까 아 사람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뭘 하면서 내가 죽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며 살다가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읽었던 책이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는 책이었는데요. 제가 그 의식 없는 사이에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 책만 주구장창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그 책이 이제 실존주의 철학이거든요. 실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책입니다. 실존주의라는 것은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자. 요게 이제 모토입니다. 요게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딱 뭘 제일 하고 싶었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대학을 가자라는 거였습니다. 예, 대학을 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 전에도 그렇지만 돈을 벌어야 된다는 현실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업계에서 실업계를 갈 수밖에 없었고 뭐 뭐 제가 스스로 가자고 했습니다. 뭐 그런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킨 거죠. 왜 내가 그리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서 가게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기후 위기 극복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진짜 죽을 만큼 뭐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가 저는 상당히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이번 달 24일부터 일회용 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카페라든지 식당에 사용하지 못하는 법안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환경부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회용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하면서 규제를 풀었습니다. 규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요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를 못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가 많습니다. 규제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진짜 현재 우리나라가 현재 247억 개 정도 1년에 연간 일회용 종이컵을 쓰고 있거든요. 심각합니다. 종이컵은 어떻습니까? 나무를 베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플라스틱 그 종이컵에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허물허물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피 코팅을 합니다. 내부에는 피 코팅을 합니다. 플라스틱이죠. 그래서 이 종이컵이 버리시면 결국 이게 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땅이나 바다, 강 이런 데 오염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다시 먹게 됩니다.
엄청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이컵, 일회용 종이컵. 지금 카페에서 난리라고 합니다. 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니까 카페 주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을 사용해야 될지 아니면 또 언제 정책이 바뀔지 모르니까 다시 다용도 컵을 사용해야 될지 정말 헷갈려 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정책은 일관돼야 됩니다. 일관되게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역 경제를 위해서 소상인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용도 컵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롭죠. 씻어야 되니까 물 사용도 많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이컵은 간편하잖아요, 그죠? 간편합니다. 그러면 종이컵은 뜨거운 것도 열 수 있고 뜨거운 물도 담을 수 있고 차가운 물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일회용 컵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환경 문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쨌든 처음에 조금 힘들더라도 어쨌든 이 일회용 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추세로 가야 된다는 그건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1년 더 유예하더라도 카페라든지 식당에서 다용도 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정책 그런 걸 추진하면서 1년 뒤에라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죽지는 못할지만정 우리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죽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환경을 살려가면서 우리도 살아가는 방법을 한 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Perfect Night, 르세라핌이 부릅니다. Me and my girlies, we gon' party till it's early. Got me feeling otherworldly tonight. Caught in some traffic, but the radio was blasting. Drop a red light and we're saying goodbye. Ooh, like the morning, feel like magic. I got all I need, you know nothing else can beat the way that I feel when I'm dancing with my girls. Perfect energy, yeah, we flawless, yeah, we free. There's no better feeling in the whole wide world. Tonight, I don't care what's wrong or right. Don't stop blowing up my light. I can't read 11:59, but nothing comes into midnight. Come and take a ride with me. I got a credit card and some good company, so come through with a favorite date. Why is this that the running way in on you, babe? Ooh, night till morning, in slow motion. I got all I need, you know nothing else can beat the way that I feel when I'm dancing with my girls. Perfect energy, yeah, we flawless, yeah, we free. There's no better feeling in the whole wide world. Tonight, I don't care what's wrong or right. Don't stop blowing up my light. I can't read 11:59, but nothing comes after midnight. By the morning, feel like magic. I got all I need, you know nothing else can beat the way that I feel when I'm dancing with my girls. Perfect energy, yeah, we flawless, yeah, we free. There's no better feeling in the whole wide world. Tonight, I don't care what's wrong or right. Don't stop blowing up my light. I can't read 11:59. Don't stop blowing up my light. Perfect, PERFECT. 예, 요 perfect는 보통 우리가 완벽한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완벽한 밤,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perfect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밤. 그러면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영어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자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말이 최고 좋습니다.
정확하죠. 우리나라 말이. 근데 어쨌든 요즘은 영어를 많이 쓰는 추세다 보니까 노래 제목에도 영어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예. 우리가 기후 위기, 온실가스를 줄이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완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11월 넷째 주 금요일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입니다. 요게 1년 전에 첫 방송할 때 제가 이 날을 소개를 했죠.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근데 제가 11월 달에 지금 저는 이제 어떤 특정 마켓을 이용하는데 인터넷의 마켓을 이용하는데 요즘 세일을 합니다. 한 달 내내 세일 기간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물건을 좀 많이 샀습니다. 많이 샀습니다. 왜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저번 주 토요일 굉장히 추웠죠. 거의 뭐 태풍급 바람이 막 불어 닥쳤습니다. 그 찬바람이 북극에 있는 찬바람이 불어 닥쳐가지고 제가 택배를 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울 대비를 해서 방한 신발도 사고 모자도 사고 그다음에 그 온열기도 사고 이랬습니다. 그런다고 조금 제가 무리하게 쇼핑을 좀 했습니다. 반성해야 되겠죠. 그러나 필요한 거는 사야 됩니다. 근데 필요하지 않는 걸 산다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걸 사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한 건 사야 되겠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필요하지 않다는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안 사는 게 좋겠죠. 물론 세일이라는 것 때문에 막 사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다음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이 시즌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요. 블랙 프라이데이 엄청나게 세일을 합니다. 이때 매출이 어느 정도냐면 소매업의 경우에는 1년에 70%, 1년 동안 판매하는 것 중에서 70%가 이 기간에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에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한다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런 광고가 얼마나 사람들이 소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광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반성을 했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 캐나다의 테드 데이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1992년에 이 날을 정합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그러니까 이런 날이라도 한번 정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소비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또 좋은 방법이 뭡니까? 걷는 겁니다. 걷는 거. 그럴 때 사람들은 많은 생각들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온몸을 사용하거든요. 걷는다는 거는 그러면 뇌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청량해지죠. 뇌가 밝아지죠. 맑아지죠. 그러니까 뭐 우리 유명한 철학자 칸트 같은 사람도 자기가 항상 걸었죠. 자기 철학적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걸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사고 싶다. 그런 욕망이 드시면 조금 걸으십시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내가 과연 이 물건이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런 다음에 꼭 사야 되겠다. 그러면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택배 노동을 하면서 물건을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7명 정도 이렇게 퍼센트를 보면 70% 정도는 자기가 뭘 시켰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이걸 왜 시켰지? 를 한 번 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배는 2번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주문할 때 요걸 주문할 때 내가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기쁨. 그리고 받을 때 뜻밖의 받는 거거든요. 자기는 까먹게 잊어먹고 있다가 한 이틀이나 3일 뒤에 물건이 배달하니까 택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까먹고 있다가 물건을 받아 보잖아요. 그래서 또 기쁘다라고 한 농담삼아 제가 말씀 그렇게 드리는데 어째 보면 그것이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필요한 거였으면 기다렸겠죠. 그 물건이 오는 거를. 근데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데 세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나중에 또 필요하겠지라는 생각에 구입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뭘
주문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십시오. 내가 뭔가를 사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그러십시오.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러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사지 말라고. 그러나 불필요한 것은 되도록이면 사지 않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노래 한 곡 또 하나 듣고 올게요. 그럼 박은빈 씨가 부릅니다. Here I Am. 나도 모르게 어느새 찾아온 너를 느낄 수 있어. 내 마음 속에 물들어가는 너를 느끼며 행복을 알았어. 한 번도 못했던 그 말. Here I am. 항상 같은 곳에서 너와 함께하는 내가 있었네. 내 아픔까지도 이젠 내가 사랑해줄게. 이유도 없이 너의 눈을 보면 난 허전함이 사라져. 눈을 감아보면 너의 모습이 내게 다가와. Here I am. 항상 같은 곳에서 너와 함께하는 내가 있었네. 내 아픔까지도 이젠 내가 사랑해줄게. 늘 내 맘이 간직한 너에 대한 말은 영원한 메시가 돼. I am. 고개를 돌리면 언제나 곁에 있을 거야. 내 옆에 다가와 줄래. 말 없이 나를 안아줘. Here I am. Here. 예, 여기 내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디? 우리가 저기 외계에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지구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지구 위에. 지구와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맞죠? 예. 2020년 과학 학술지 네이처에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가 발표를 했습니다. 1900년도 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동식물 모두를 합친 총량의 무게가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인공물 있지 않습니까? 인공물의 무게는 여러 다른 동식물에 비해서 3%에 불과했습니다. 3%. 정말 3%. 정말 미비했죠. 근데 이것이 2000년 내 절반이 됩니다. 절반이. 모든 동식물의 무게와 인간이 만든 인공물 무게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2020년에 2배가 됩니다. 지금 인간이 엄청나게 인공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죠. 또 대단한 거 만드는 거 있죠. 예, 사우디인가 하는데 가로 우리나라 인천에서 강원도까지 속초까지의 길이가 되는 거를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이 대단하죠. 인간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인공 구조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지구입니다. 지구를 더 이상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근데 여기가 얼만큼 중요하냐, 지구가 얼만큼 중요하느냐. 바로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성과 저성도 볼 수 있죠. 이성은 바로 여기 아닙니까? 저성은 먼 나라잖아요, 그죠? 그와 관련된 또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괴담은 아니고요, 중국 괴담입니다. 파괴성의 참회라고 하는 괴담입니다. 청나라 때입니다. 청나라 때 장시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풍행이 거칠고 하는 일 없이 빙둥빙둥 놀면서 술만 계속 먹었답니다.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 많이 괴롭혔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자기 욕을 하면 홀로 어머니를 모시는 내가 좀 행패를 좀 부릴 수도 있지, 뭐 그런 것 같고 그래,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라고 되레 당당하게 소리치면서 자기를 욕한 사람을 해코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씨의 형이 또 있었는데 이 형은 어릴 때부터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에 갔죠. 절에 선임이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장씨는 그 형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형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어. 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의 동생이야 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합니다. 자기 몸이 좀 굳어지는 느낌이 들더니 어느 순간 기절을 해버린대요. 그래서 그런 기절한 상태에 있었는데 어디선가 요란한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봤다고 합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어두컴컴한 곳에 와 있더라. 그래서 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어떤 낯선 사람이 앞에서 자기를 꾸짖으면서 데리고 갔답니다.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예, 어떤 신정 같은 법 이렇게 재판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를 법원 같은데 그런 데를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데리고 간 사람이 염라대왕이었답니다. 염라대왕 지옥의 왕이잖아요, 그죠? 아시죠?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그 염라대왕이 네 죄가 뭐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 장씨가 이제 죽었으니까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니까 자기가 소상히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더랍니다. 근데 염라대왕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얘가 아니네, 잘못 데리고 왔다라고 다른 그 신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쨌든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쁜 와중에 온 김에 내가 이거 저성이 어떤 건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한번 부탁을 했답니다. 그 신하들한테. 그랬더니 신하가 그래,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구경 한번 하고 죄를 짓지 말고 이성에 가면 죄를 짓지 말고 잘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구경을 시켜주더랍니다. 근데 거기에 한 군데 벌거벗은 남자 하나가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에 차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뭔 저래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스님인데 재단에 올려진 재물을 빼돌리고 그 다음에 술과 도박으로 호탕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호탕은 좀 좋은 의미죠. 예,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막 그 살았던 성녀다. 그래서 이 큰 벌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유난히 이렇게 쳐다봤다고 합니다. 좀 이렇게 뚫어지게 좀 쳐다보니까 낚시 있는 얼굴이었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이었습니다. 바로 출가한 형. 우리 형이 왜 여기 있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난 거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잠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 손목에 이 꿈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손목에 이 멍이 들어 있더랍니다. 이 멍은 그 신하가 자기를 염라대왕한테 끌고 갈 때 생겼던 자국이거든요. 그게 있는 걸 보고 이건 꿈이 아니구나, 생시구나라고 느끼고 느끼면서 자기 형이 걱정이 되어서 자기 형이 죽었는지 걱정이 되어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살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형을 찾아가서 요런 이야기를 하니까 형이 솔직하게 말하더랍니다. 자기가 실제로 술과 도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재물을 빼돌렸다라고 하면서 반성을 하고 절대로 그렇지 안 하겠다라고 반성을 하면서 요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 결국 우리가 죽어본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죽어본 사람은 없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우리 80억 인구가 있는데 모든 사람을 제가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죠. 정말 귀신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모든 데를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으니까 다만 합리적 추론을 봤을 때 상식성을 봤을 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죽음이 얼만큼 큰 고통이 되는지는 정말 지옥이 있는지 염라대왕이 있는 지옥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아니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거죠.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 능력으로 우리가 1위가 돼.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를 지구에서 뭐 최상위 포식자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지구를 망치고 있는 온실가스를 엄청나게 배출하면서 지구를 망치고 있고 우리가 인간이 만든 인공 구조물로 인해서 현재 동식물들을 죽이고 있고 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지금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지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지구온난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박예성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계담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이 안 된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공 구조물이 지금 엄청나게 지구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개를 쓴다고요? 연간 267억 개의 종이컵을,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매년 사용하면 매년 쌓이는 것이죠. 매립지에, 바다에, 강에 쌓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옵니다. 바로 박예성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 박예성은 지옥에 가서 이렇게 됐겠죠. 거꾸로 매달린 채 고통에 찬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겠죠. 우리는 지금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고통에 찬 몸부림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 맛본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일부러 고통에 찬 몸부림을 더 느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그리고 우리가 쓰고 버린 이런 폐기물들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우리는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남은 건 뭡니까? 참여하는 것이죠. 이 박혜성이 참여한 것처럼. 너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FT 아일랜드가 부릅니다. 사랑하는 그대가
나를 떠나가네요 한마디 변명도 난 못했는데 사랑하는 그대가 행복하고 싶대요 한마디 애원조차 못했네요 언젠가 슬픈 표정의 그대 바쁘단 핑계로 외면했던 한심한 바보였으니까 그때 몰랐죠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따뜻하게 안아줄 줄 몰라서 여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모르고 무심히 발걸음을 돌렸죠 그때 몰랐죠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다른 누굴 만나도 나보단 더 낫겠죠 그래서 그대를 난 보내네요 다른 누굴 만나도 그대만은 못하죠 그래서 그대를 난 못 지워요 미안한 마음만 남았네요 제가란 말밖에 못하네요 가슴을 울고 있는데 그때 몰랐죠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따뜻하게 안아줄 줄 몰라서 여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모르고 무심히 발걸음을 돌렸죠 그때 몰랐죠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그대 혼자 남겨뒀네요 미안하단 말조차 어색하게 보여 그저 모른 척 지나쳤나봐요 이젠 알지만 사랑하는 법을 알지만 사랑해줄 그 사람이 없네요 눈물만 준 사랑을 모두 잊고 부디 행복하길 매일 난 울며 기도만 하네요 다음 세상에 내 어린 사랑이 아니길 정말 사랑이란 걸 알 때 그때 다시 만나면 내 품에 안겨요 행복한 꿈만 그릴 수 있도록 지금은 그댈 떠나보내지만
사랑이 뭘까요?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뭔지.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남자들이 많죠. 특히 남자분들 중에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못지않게 참여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 많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모든 것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거는 뭐 그죠. 잘못을 하고도 참여하지 못하는, 정말 참여를 했다는 것은 행동이 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반성을 했는데도 행동이 변하지 않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실제로 진짜로 참여를 한 건 아니. 참여라는 것은 반성 중에 정말 가슴 뼈저리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잘못을. 이제 그런 참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참회를 모르는 사람. 예. 요 영화. 예. 여기 극중 인물은 전두광 씨입니다. 전두광 씨. 정말 참회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엄청났죠. 예, 그때 당시는 정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 김재규 씨가 그 박정희 씨를 암살하고 사살하고, 암살이라고 표현할게요. 어떤 분은 뭐 정의로운 뭐 구국의 결단이다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살인 행위입니다. 암살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극변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때 전두광 씨가 탱크를 몰고 들어오죠. 예, 바로 1979년 12월 12일 12.12 군사 쿠데타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분 나름대로 그 우리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고 하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죠. 뭐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민주공화국에서 투표에서 당선이 된 사람이 아니죠. 권력을 찬탈한 건 사실인 것이죠.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밀고 들어와서 권력을 찬탈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그때 당시에 이건 일례입니다.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박정희 씨 그 청와대 안에 금고에 6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6억을 이 전두광 씨가 챙깁니다. 그리고 3억은 그 딸한테 주고 3억을 자기가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3억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월급이, 그때 노동자 월급이 제가 87년, 86년도, 85년도, 86년도 제가 여름에는 방학 때는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알바를요. 그때 제가 월급이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그전 80년대는 더 월급이 작았죠. 더 작았죠. 엄청나게 월급에 비해서 3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큰 돈이죠. 그렇게 먹고 또 이후에 1,000억 정도를 더 이분이 비자금으로 만들죠. 예, 아직도 안 갚고 죽었습니다. 그와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통령은 대통령입니다. 어쨌든 뭐 보증 비리가 있었던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민주적 방식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도 1,000억 정도 비자금이 있었는데 지금 다 갚았죠. 그분은 거의 다 갚았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갚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그 숫자에 매겨져 있는 그 돈대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갚았습니다. 그러나 전두광 씨는 갚지 않았죠. 29만 원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프 치고 다니고 뭐 그런 건 다 잘 아실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너무 정치 혐오를 또 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영화 서울의 봄, 이때 이 전두광 씨가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서울의 대학생들이 서울역에 모였습니다. 10만 명 정도. 엄청납니다. 제가 대학 때 학생회장을 했거든요. 단과대 학생회장했습니다. 제가 속한 조직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총학생회장까지는 못 했습니다. 못 했고 단과대 학생회장을 했는데 제가 하여튼 뭐 한 1만 명 정도 모인 곳에서 제가 연설을 했었거든요. 1만 명도 대단한 함성 한 번 지르면 엄청납니다. 근데 10만 명이 모인 겁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생 10만 명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두광 군사 쿠데타 군사 세력과 싸울 것인가? 아니면 협상할 것인가를 놓고 대립하다가 결국은 돌아섰죠. 그 이후에 5.18이 터집니다. 광주에서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그걸 서울역 해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 운동권들 이야기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대신에 광주가 희생된 거라고 그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전두광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는 않았으니까. 어쨌든 그런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정말 격동의 세월이었죠. 근데 어쨌든 이 전두광 씨가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을 힘으로 눌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으로 눌러도 우리 국민들 습성이 어떻습니까? 우리 조선 괴담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괴담하고 조선 괴담하고 차이가, 조선 괴담은 개인 저주입니다. 어떤 핍박을 받으면 개인한테 저주하는 걸로 괴담이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예, 사또들, 남자들 벌 주죠. 귀신들이 나와서. 바로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참고 못 견딥니다. 특히 권력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87년도에 엄청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죠. 얼마나 이 큰 사회적 비용이 들었습니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었습니다. 혼란.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못지않게 정경동도 많이 고생을 했죠. 정경동도, 전투 경찰들도 죽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에 처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바로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후 위기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지구를 지키는 것. 지구를 지키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인공 구조물 더 이상 안 만들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구를 지킨다는 것 바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돌아옵니다. 결국은 이 전두광 씨도 백삼사도 가고 후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여를 했는지.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저는 봤을 때 참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두광 씨는 제가 봤을 때는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어쨌든 자기 논리로 당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당당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그 파괴성의 참여라고 하는 그 계담에 보시면 마지막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지옥을 멀게 느끼는 까닭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핑계를 대어 죄가 없는 줄 착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맞죠?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고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만 나라가 안정돼. 라고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쩔 수 없잖아.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예. 세일하니까. 가격이 흐르니까. 살 수밖에 없잖아. 언젠가는 필요할 거니까. 라고 자기 소비 욕구를 부추깁니다.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그러면서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이 물건을 정말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서 정두광 씨라고 하는 이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참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이 영화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의미가 바로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걸 보고 분노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분노하는 이야기 아니죠. 이런 나쁜 놈이 다 있어 라고 분노하는 게 아니죠. 참여하는 법. 나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과연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번 참여해보자는 의미에서 저는 이 영화를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결코 운동권을 미화하거나 전두광 씨를 욕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소개시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참여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배워보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같이 우리 이 기후위기 마함 해봅시다. 이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하면서 우리가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다는 거.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도 굉장히 추웠죠. 저는 추웠습니다. 근데 이번 주 토요일도 굉장히 춥습니다. 저번보다 더 춥습니다. 영하까지 아마 우리 남해군도 영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벽은 영하권에 떨어집니다. 바람도 많이 붑니다. 소위 서고동저. 예. 전형적인 겨울철 날씨. 서고동저. 예, 서쪽, 중국 쪽은 고기압. 그다음에 태평양 쪽은 북태평양 쪽은 저기압이 형성됩니다. 고기압은 바람이 오른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그다음에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그럼 그것이 만나는 거죠. 그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데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찬바람이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지구 온난화인데 날이 점점 뜨거워져야 되는데 왜 자꾸 추워? 라고 하시는 분들 잘 안 계시죠? 예, 그거는 기후 변화가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평균 온도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지 아예 겨울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겨울이 없어질 정도 같으면 난리 납니다. 인간이 못 살아납니다. 그죠? 여름에는 아예 못 살죠. 생명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찬바람이 내려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먼데 가지 마시고 우리 남해에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이 영화 또 볼 수 있으면 우리 작은 영화관에 가셔가지고 아마 이 영화 개봉을 할 건데요. 하게 되면 한번 꼭 보시면 좋겠다. 우리 작은 영화관도 한번 살려주고 예. 먼데 가지 마십시오. 먼데 가지 마시고 우리 남해군의 경제도 살리고 그 남해군의 경제가 살아야 저도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가 살아야 저도 행복해지는 거죠. 우리 작은 가게들도 행복해야 저도 행복합니다. 행복은 퍼집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내 주위가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해집니다. 내 주위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합니다. 요거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 즐거운 토요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 남해군에서 소비하시고 그리고 맛있는 거 드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노래를 한 곡 들어볼까요? 예, 싱어게인 3탄 68호 가수가 불렀습니다. 습관.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a-da-ba-ba.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너를 내게서 깨끗이 지우는 날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두고 아직도 너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믿을 순 없겠지만 안녕히 지금은 너를 보내야지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 참 신기한 일이야 이럴 수도 있고 아직도 너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믿을 순 없겠지만 안녕히 지금은 너를 보내야지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 참 신기한 일이야 이럴 수도 있고 아직도 너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믿을 순 없겠지만 안녕히 지금은 너를 보내야지.
습관이 참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습관.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걷는 습관입니다. 걸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생각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걷는 습관부터 길러볼까요? 한번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습관을 기른다 생각하시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제가 마지막 당부 아니면 제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참회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또 걸어야 되겠다. 걷는 거. 그러면서 내가 과연 이 물건을 또 꼭 사야 되는가? 정말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이 습관을 길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김뜻돌 씨가 부릅니다. 일반 쓰레기.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쉽게 버린다 플라스틱 하나도 일반 쓰레기에 넌 아이씨. 다시 흥분하지 않고 너무 쉽게 버린다 플라스틱 하나도 일반 쓰레기에 넣는데 안 찔린다 아무렴 뭐라 해도 편하게 사는 게 내 꿈 많이 벌고 적게 일하는 내 통장은 시대는 나를 안고 달린다 NFT 메타버스 세계로 아무렴 아무것도 못해도 숨만 쉬고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든 난 상관없어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먹고 살기 죽겠는데 뭐가 어때서 이렇게 살든 말든 남 이자다 뭐가 어때서 이렇게 살든 말든 네 누구나 잘 살아라 뭐가 어때서 이렇게 살든 말든 남 너무 쉽게 사온다 플라스틱 하나도 똑같은 거 집에 있는데 안 찔린다 아무렴 뭐라 해도 편하게 사는 게 개꿀 많이 먹고 적게 일하